고산 커피는 역시 해시커피. 차량이나 유동인구가 생각보다 적어서 다소 장사를 하긴 아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가 권리금이 없더라면은 저희 해시커피 직영점을 좀 넣을 의향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때 많이 상권 조사를 했었는데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부산대학교 안에 왔는데 좀 쉬다 가자. 너무 힘드네. 아, 오늘 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요. 다들 휴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빨리 갔다 와버렸네. 아, 이번에 양산점 이제 영상 올라온 거, 오늘 올라온 거 봤었는데 진짜 너무 그 점주님이랑 대화할 때 진실되게 이렇게 소통된 것도 너무 좀 좋았었고, 이게 시간 지나고 봤을 때 너무 좀 추억으로 좀 많이 남을 것 같은 좀 그런 영상이랄까? 우리가 이제 4, 5점하고 양산점이 5점이었는데 프랜차이즈라는 시스템도 많이 안 갖춰져 있었지. 거의 안 갖춰져 있었지. 근데 이제 양산 점주님께서 창원 중앙동 매장에 옆에 KT 직영점이 있는데 거기 직원이셨어. 아, 진짜? 매장을 자주 이용을 하시다가 브랜드가 괜찮아서 코로나 시기 때 차렸는데 21년도였네. 많이 부족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사실 많이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이제 양산 점주님께서 믿고 창업을 진행해 주셨는데 초반에는 매출 정말 잘 나오다가 겨울이 들어가고 코로나가 좀 더 심해지면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었거든. 근데 그때 이제 나도 이제 브랜드 대표로서 많이 책임도 져야 되고 꼭 잘 되게끔 도와드리겠다. 어떻게든 이 더 나은 브랜드로 계속 발전시켜서 꼭 매출에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 했는데 이 전에 인터뷰 내용 보시면은 매달 최고 매출을 갱신하고 있다고 하듯이 매출이 많이 올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창원 쪽에 있는 해시커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들 매출이 올랐거든. 브랜드가 모이면서 이미지도 조금 쌓여가면서 고객 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너지를 낸 거지. 맞아. 해시 양산점 같은 경우는 양산점 딱 하나만 있거든. 맞아. 양산 점주님이랑 점주님의 여자친구 두 분이 좀 합이 잘 맞아서 매출이 진짜 많이 올랐거든. 잘하시더라. 너무 잘하시고 뿌듯하고 약속을 좀 지킨 그런 보람도 있고 그렇게 된 것 같아. 언제지? 해시커피 내가 2016년도 8월 달에 할까? 프랜차이즈를 하나를 차렸는데 딴 데 할까? 들어갈 수가 있었어. 아, 여기도 매미가 있네. 나무가 다 붙어 있네. 다시 시작할게요. 프랜차이즈를 처음에 2016년도 때 1억 5천만 원 정확하게 거의 투자를 했는데 보증금 제외하고,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몰랐어. 창업을 다 끝내고 나서 아, 내가 당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데까지는 약간 2달이 걸리더라고. 처음에 27평짜리를 계약을 했거든. 월세 400짜리에 가게를 반을 자르고 월세를 200만 원 낮추고 다른 쪽은 세입자를 넣자, 그렇게 해서 13평 정도만 쓰자 했는데 그때 브랜드가 뭐라 했냐면은 그냥 통으로 쓰시고 디저트 케이크를 팔면은 그 월세가 200만 원 더가 충당이 될 거다. 하루에 뭐 케이크 10개 정도만 파시면은 다 뽑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일주일에 2개 팔았나? 완전 당했지. 2016년도에는 커피숍 브랜드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 괜찮았어. 그래도 한 600만 원 남더라고. 그때 당시 내 나이가 너무 젊었기 때문에 괜찮다 약간 이런 느낌이 없어.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더라고. 4개월 정도 되니까 매출이 싹 빠지고 겨울에 최저 매출 기록했어. 월세 400만 원짜리에서 14만 원 정도를 14시간 일하고 팔았는데, 와, 진짜? 이제 그러다가 이 브랜드가 좀 답이 없다. 왜냐면은 처음에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 손님이 많이 왔었거든. 음료를 반 이상 안 먹고 다 가. 왜 안 먹지? 아, 그냥 가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무심코 넘겼었거든. 먹어봤어. 계속 남기고 와서 와, 이걸 어떻게 내가 팔고 있었을까. 현타가 와가지고 그때 이제 본사에 전화를 했지. 레시피를 혹시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이거는 먹을 수준의 커피 맛이 좀 아닌 것 같다. 그때는 나도 커피 맛에 대해서 잘 몰랐어. 소비 지수도 많이 높지도 않았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님이 만들었대. 대표님 연락처 좀 알려달라 했지. 전화하지 말라고. 아,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알바생들이랑 커피 먹어가면서 레시피를 계속 수정해서 왔어.
재료비도 44%, 45%까지 나왔어. 재료비를 계산 안 하고 그냥 막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계산하니까 45% 정도 나오더라고, 이게. 그러면서 느낀 게, 아, 이렇게 브랜드를 운영하면은 나도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겠다. 고심 끝에 1년 3개월 정도로 운영을 하고 1년 2개월인가? 17년도 9월달쯤에 브랜드는 폐업을 하고 이제 해시커피라는 걸 만들었어. 오. 이때 해시커피가 나온 게 이제 그때 한참 인스타그램 이런 게 유행을 할 때여서 이 샵이 영어로 뭘까? 이러다가 이제 해시가 나온 거지. 내 거 해시커피로 바꾸고 운영을 했지.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올라가더라고. 그러면서 통장에 좀 돈이 모이고 2호점을 차려야겠다 해서 건너편에 있는 상권에 가서 두 번째 매장, 지금 해시커피 중앙동 오거리점이 있는데 그 매장 오픈했어.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2018년도는 지금보다 물론 자재값도 많이 저렴해서 오픈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2,700만 원이가 줬어. 내가 1호점 오픈할 때 인테리어가 6,800만 원 줬거든. 미쳤다. 장비도 이래저래 막 엄청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장비값도 많이 좀 저렴하게 들어왔고, 그래서 2호점 오픈할 때 2018년도 기준에서 창업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냐면은 보증금은 권리금과 보증금을 제외하고 순수 인테리어 비용이랑 간판 비용이랑 집기 비용에서 한 4,800인가 5천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 5천만 원 안 들어갔어. 장사가 처음에 좀 잘 안 됐거든. 근데 딱 3개월 지나니까 장사 잘 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브랜드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 이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나만의 기준을 잡자. 창업 비용은 되게 합리적이게끔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자. 그러니까 그 합리적이라는 말은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고 간판집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메뉴 이런 것들 다 했을 때 들어가는 그 비용 수준에서 웬만하면 벗어나지 말자. 이거를 이제 합리적인 창업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재료 비용 같은 경우도 내가 프랜차이즈 했을 때 45% 정도 들어갔다 했잖아. 근데 대개 40%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 보통 35%라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재료비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좀 저렴하게 주자. 100원이라도 저렴하게 주자. 아니면 똑같은 가격이라도 주자. 왜냐면 그렇게 하면 배송비는 안 붙을 거니까. 그렇게 좀 점주님들의 재료비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드리자 해서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100가지 물품이 있으면 100가지 다가 그렇게 들어갈 순 없어. 100가지 중에서 90가지 정도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근데 10가지는 왜 그렇게 안 되냐면은 우리가 소모량 자체가 그 제품은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좀 안 돼. 그래서 물류사에서 그 가격을 좀 다운시키기가 어렵다. 자기네들도 그거를 소량으로 사와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그렇게 비싸게 들어간 편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9,000원짜리 재료면은 9,400원, 9,300원 정도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내가 또 인터넷 찾아서 시키는 것보다는 배송료랑 다 합치면 저렴한 편에 어떻게 보면 또 속하기 때문에 점주님들한테 단 한 번도 재료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어. 자랑거리네. 맞아. 그렇게 해서 해시커피를 계속 앞으로 운영해 나갈 거고, 이제 이거는 다 창업 점주님들을 위한 나만의 계획을 잡아뒀던 거고, 처음에 해시커피가 6호점, 7호점, 8호점, 9호점 이제 그때쯤 됐을 때 창업 문의가 막 들어왔을 때 내가 창업 비용 그때 정말 저렴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정말 저렴하다는 거는 내가 일단 남는 금액, 우리 본사에 남는 금액 단 하나도 없었어. 오히려 내가 돈을 100만 원 더 쓰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들었던 속상한 마음이, 왜 이렇게 창업 비용이 저렴해요? 그냥 저희가 지금 확장을 해야 돼서 좀 저렴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 아니에요? 뭐가 좀 부실한 거 아니에요? 좋게 시작한 마음이 이게 안 좋게 와버리니까 참 그게 지금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 봐. 당시에는 좀 지금보다도 어렵고 좀 많이 현타도 왔고 속상했겠네. 컨셉도 완벽하게 지금은 잡히고, 메뉴에 대한 컨셉, 우리 해시커피가 소비자들한테 와닿는 그런 컨셉, 자리에 대한 값어치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 소비자들한테 들어가는 우리 해시커피만의 좀 메리트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는 고소한 커피만 팔아. 왜 고소한 커피를 파냐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고소한 커피 한 잔씩 하셨을 겁니다.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산미 있는 커피, 고소한 커피 이렇게 두 가지를 파는데, 우리는 고소한 커피 두 가지만 팔고, 한 가지 A타입은 고소하고 좀 부드럽게 편안하게 좀 드실 수 있는 커피고, B타입은 고소하고 좀 다크한 타입, 이렇게 두 가지 타입만 딱 판매하고 있어. 근데 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고소한 커피만 팔아요 라고 하는 그 해시커피를 한 지가 2022년도 7월쯤에 우리가 이거를 슬로건을 걸고 시작을 했어. 1년이 지난 지금은 사람들이 해시커피는 고소한 커피를 파는 집이다 라고 인식을 하더라고. 맞아. 그게 너무 뿌듯했어. 맞아. 신기하고 뿌듯하고. 맞아. 그리고 또 가장 큰 해시커피 경쟁력이 뭐냐면은, 해시커피에 있는 진짜 A부터 Z까지 모든 디저트부터 음료부터 모든 메뉴를 내가 만들었거든. 맞아. 그래서 점주님들한테 피드백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대답이 돼.
그리고 인테리어도 A부터 Z까지 내가 다 했어. 맞아. 그래서 뭐가 고장나면은 뭐가 어떻게 수리하는지도 알고, 장비도 내가 사서 내가 설치해줬어, 같이. 맞아. 그래서 장비 고장나면은 어디가 고장난지도 알아. 진짜 어쩌다 보니까 지금 내가 93년생인데 커피를 전문적으로도 배우지도 않았고, 커피 기기를 전문적으로 다루지도 않았고, 사실 어디서도 알바도 해보지도 않았고,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지금 한 8년 정도가 지났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이 커피 쪽에서는 사실 거의 모르는 건 없다고 봐야 돼. 해시커피 내에서는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오픈한 점주님들이랑도 잘 소통을 진행하고 있고, 이거는 초창기 대표님들이라면은 다 그렇게 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안 한 건 없다고 봐. 맞아. 노력 많이 했지. 좀 시간을 많이 주신 점주님들 같은 경우는 자리를 한 2달까지도 같이 알아봤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간 자리들이 매출이 다 잘 나와. 그런 경우가 있다. 내가 지금까지 온 경험을, 나를 정말로 믿는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면 진짜 그렇게 다 해주시거든. 근데 그 집들 매출 다 잘 나와. 참 그런 한 결과가 돌아오고 피드백이 돌아올 때 보면 너무 좀 뿌듯하고, 그 맛에 좀 브랜드를 운영하고, 앞으로도 해시커피는 계속해서 합리적인 창업 금액, 합리적인 물류 비용 두 가지를 지켜서 나갈 거고, 소비자한테는 내가 와닿는 커피, 고소한 커피 요것만 좀 지켜서 갈 거야. 와닿는 커피라면 최근에 우리가 출시한 육퇴 커피라고 있거든. 육아 퇴근하자, 우리 주부 육아맘들을 위한 커피를 출시했거든. 우리 해시커피의 장점은 커피를 잘해. 맞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수박 주스 시즌이 끝나면은 또 맛있는 커피로 신메뉴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육아 출근 커피로 가겠습니다. 육출 커피. 예. 그러면 이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 커피는 역시 해시커피.